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인격 사주의 운명 개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양인격 사주, 어떠한 것을 양인격 사주라고 하느냐. 자, 양인격 사주에는 말 그대로 양일간을 말합니다. 양이 있으면 양일간. 예를 들어서 위의 사주 명식은 간목일간이지요. 간목일간.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경금일간이지요. 이와 같이 양일간이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이것을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격이 8점격도 있고 10점격도 있는데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비견격, 겁재격은 격이 아니라 이것은 성향, 성격을, 그 사람의 성격을 의미를 하지 직업을 나타내는,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릇을 나타내는데 비견격이나 겁재격이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나면 월지가 겁재가 되지. 겁재가. 아래 사주도 경금일간이 유월에 태어나면 겁재가 되지. 이러한 것을 겁재격이라고 하지 않는다. 월지에 비견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도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고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걸록격.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겁재가 있으면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양인격. 이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라든가 바로 격이지요. 직업이라든가 진로적성이라든가. 자, 그래서 오늘 비견격과 겁재격은 사주에 없구나. 그 사람의 성향, 기질적성일 뿐이지. 그래서 걸록격과 양인격이 맞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이제 간목일간의 양인격이 이렇게 묘월생이면 묘월 이렇게 되면 양인격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병하면 5월생, 이게 겁재니까 양인격이 되지. 그 다음에 무토일간, 이것도 이제 5월생입니다. 화토동법이기 때문에 병화와 무토는 이제 동법이기 때문에 5화. 그래서 무토일간은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 그래서 병화일간과 무토일간은 같지요. 양인격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월에 태어났을 경우에 양인격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없는 게 이제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5가지의 경우를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일주에는 3개가 있는데요. 육식갑자 일주에는 이 중에서 병오일주가 있죠. 그 다음에 무오일주, 이것을 양인일주라고 하죠. 임자일주까지. 그래서 본인의 일주가 병오일, 무오일, 임자일에 태어났으면 양인이구나. 양인. 그 다음에 월지가 이렇게 겁재면 양인격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 양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성입니다. 양인격에서는 이 관성, 정관과 평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간목일간의 묘월, 경금일간의 유월이면 금이 강하고 여기는 목이 강하지요. 그런데다가 위사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인시, 이렇게 되면 걸록의 성향도 가지고 있다. 걸록격은 아니지만 아래는 경금이 신시에 태어나면 역시 그 양인격이지만 걸록의 성향까지 가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비경겁제가 강하다라는 거지.
자, 비경겁제가 강하면 관성이 비경겁제를 잡아주지요. 다스려주지요. 관성이 뭡니까? 법, 룰, 규칙이지요. 그래서 이제 양인격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정관이 두 개 있지요. 관성이 있지요. 두 번째는 이 관성이 통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통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즉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위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관성이 없지요.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라고 가정을 하면 관성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에 해당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대운에서 이 관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경신, 신유, 이 대운 이게 왔을 때 이 관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발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관성이 원국에는 없고 지장간에 미중 정화가 있죠. 이 경금은 미중 정화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 이 간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가 무토라든가 이러한 양인격은 평관이 오면 좋습니다. 평관이 오면 좋은데 이 경금일간의 그 6월생 이 양인은 반드시 정화 정관이 오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정화와 경금과 이 간목까지 있으면 이것을 벽갑인정이라고 하죠. 자, 이 벽갑인정은 반드시 월이 신유술월일 때 가장 오리지널 벽갑인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할 장작이 탄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관성이 지장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다. 사주 원국에 없는 것이 지장간에 있거나 대운에서 오게 되면 발복을 합니다. 사주 원국에 없거나 예를 들어서 위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없는 것이 토재성이지요. 정편재가 없지요. 그러면 지장간을 우선 봐. 해중무토와 인중무토 약하지만 무토가 있지요. 여기에 오중기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00만 불짜리보다 좋지. 오중기토라는 것은 조우를 해결하지. 이 뜨거운 조우를 해결해 준다. 그리고 이 식신생재 상간생재를 받기 때문에 이 갑오일주는 대체적으로 아주 재물, 이 재테크라든가 살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게 바로 오중기토가 있기 때문에 상간생재,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재물복이 있지. 그리고 무간사주래도 이 갑오일주 이게 여자라면은 살림꾼이구나. 아니면 재물 취득 능력이 있다. 관리 능력이. 이게 남자면은 조금 불리합니다. 이렇게 무제사주예요. 왜? 이 상관생재, 식신생재가 재물 쪽으로 가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갑오일주 남자들은 한량기가 많지요. 이것이 재물 쪽으로 안 가고 상관생재, 식신생재가 주생짝기 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카사노바의 실제 사주가 이제 갑오일주라고 하는데 자, 이토록 관의 동태를 봐야 됩니다. 양인격이라고 하면은 관이 없으면 일단 파격이다. 관이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경우는 대운이 언제 오는가 그것을 보고 통변을 그때 이제 발복을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오행 여기에서는 재성 여기에는 수식상과 그 다음에 화간성이 없죠. 이 없는 오행이 대운에서 청간지지로 강하게 들어왔을 때 두 배 좋은 발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양인격은 관성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인격 중에 가장 좋은 게 신앙관항 사주지요. 신앙관항. 예를 들어서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관성도 왕한 경우 신앙관항 사주. 자, 양인격은 당연히 신앙이지요.
양인격은 당연히 신앙이죠. 신강을 넘어서. 그런데 여기에 관성까지 강하면 이것을 최고사죠. 아니면 신앙 재관함, 여기에 재성까지 있다. 양인격이. 신앙 재관함, 최고의 사주지. 만일에 위사주가 여기에 그 신유라 이렇게 관성이 뿌리가 튼튼하면 그것을 최고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일단 양인격인데 약간 편중되어 있죠. 여기는 토가 없고 목은 강하고 비경겁제는 강하고 아래 사주도 편중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젊어서 고생을 일찍 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어차피 이 양인격은 대체적으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왕 그 고생을 하려면 20, 30대 늦어도 40대 초반에 젊어서 고생을 한번 화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중년, 장년, 말년이 아주 전도양양하죠. 그래서 양인격은 양날의 칼입니다. 크게 성공하거나 쫄딱 망하거나.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양인격은 마음 수행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성 공부지. 예. 그래서 양인격에 만약에 이렇게 관성이 없거나 여기는 관성이 있죠. 관성이 없는 경우가 만일에 어떤 대인관계에서 화가 났다. 이런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뚜껑이 확 열리게 되지. 그래서 이 양인격은 왜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했냐. 양날의 칼, 즉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집을 똥고집으로 활용하지 말고 자존감, 추진력, 리더십 이런 걸로 활용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인격에 충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양인격에 충이나 형이 많으면 안 좋다. 합충형파에서 있으려면 양인격은 합의충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양인격 자체가 한성깔하죠. 뚜껑이 열리면 큰일 나는데 거기에 형충까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싸움딱 기질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양인격에 조폭, 조직폭력배라든가 교도소에 수감생도 많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은 이유가 형충이 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합이 양인격을 좀 누그러뜨린다. 여기에 병신합이 있죠. 병신합. 여기는 어떻습니까? 인호화가 있죠. 인호합파가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인묘목 합이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해묘합이 있죠. 합이 하나, 둘, 셋 이거는 합이 안 되는데 병신합 세 개가 있죠. 합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인격인데 양인격 같지가 않다. 왜? 부들부들하죠. 언뜻 보게 되면 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여기 경금이 있거나 여기 자수가 있어서 좌우충, 갑경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짝이죠. 아무나 보면 시비를 거는데 이런 경우는 관이 딱 천간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안 하죠. 엉뚱한 짓을. 남을 의식하죠. 관성이, 법이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허튼 짓을 안 하고. 예. 지금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 역시 을경합이죠. 여기 갑경충은 하나 있는데 을경합, 을경합을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에 을목이 없으면 경금만 있으면 이제 강한 카리스마인데 을목이 있으면 부드러운 카리스마지. 을목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지를 보겠습니다. 월, 일이 진유 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월시가 신유 방국을 짜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합이 하나, 둘, 셋, 네 개, 충이 하나. 이렇게 되면 합이 네 개, 충이 하나. 위에는 합이 세 개, 위에는 충은 없고 오묘파만 있죠. 그래서 양인격은 좀 부드러운 이 카리스마가 있으려면 합, 그 다음에 싸움딱이나 조폭 기질이 있으려면 형충이 있는 사주. 그래서 양인격에도 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인이라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인격이 발복을 하려면 정제운보다는
편재 운이 오면 좋습니다. 양인격이 만일에 복권을 하다 산다. 로또 복권을 편재 운에 사십시오. 편재 운에. 예, 그리고 평관 운에. 단 이 경금은 정관 운에 정화. 간목은 평관 운에 평관 운에. 예, 왜? 대체적으로 이 양인격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평관운이 오면 양인이 강하기 때문에 평관이 다스립니다. 칠살이 비경겁제 양인을 다스리기 때문에 정관 가지고는 약하지요. 양인을 다스리기가. 단 경금은 예외다. 경금은 정화가 그 병화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양인격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크게 발목에서 한목에 톡 털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주식, 비트코인, 해외 주식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여기 막 투자를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조언을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인격이 공공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성과 같이, 관성이 뭡니까? 공공의 마인드지요.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 함께 잘 살다. 이렇게 투게더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인격이 행복하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렇게 되면 양인격은 안티도 사라지고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죠. 왜? 비경겁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몰고 다니죠. 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예. 여기도 비경겁제하고 재성하고 여기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죠. 예. 그런데 지갑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입을 닫고 그 지갑을 열어라. 이게 이제 양인격의 개운법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했죠. 양인격은 일반적인 서적을 읽어서는 안 되고 동영상에서 진리의 지혜가 그득 들은 이런 마음수행 동영상을 통해서 인성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지식과 일반 상식과 일반 논리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두루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인격이 자존심이 세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잘난 척을 하거나 경고망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큰 화를 당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양인격은 겸손하면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왜? 양인격이 경거망동하고 나 잘났다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온통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양인격은 뒷담화를 하면 안 됩니다. 양인격은 남 탓과 불평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전생의 업이 양인격이 좀 크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보다는 전생의 업이 크기 때문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남을 뒷담화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인격이 할인업을 하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쪽 할인업, 무슨 검찰, 경찰 이런 것도 할인업이지만 사람을 언변술로 이롭게 해주는 거, 교육이라든가 가르치는 거, 상담해주는 거, 이런 걸 하게 되면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인격의 대운법은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돈, 재물,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 그 다음에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명예가 있어요. 명예, 남편. 그 다음에 형제. 그 외에도 시어머니도 있어요. 시어머니복. 이런 게 있다. 6가지, 7가지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재물복, 건강복, 자식복, 명예복, 남편복, 형제복, 시어머니복. 양인격이 만일에 이걸 다 가지고 싶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50%에서 70%만 만족하다. 50%에서 70%. 자, 양인격이 돈 많이 벌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야죠. 건강을 잃거나 이 중에서 하나를 내줘야 된다. 내가 취하는 만큼.
그래서 양인격은 너무 돈돈거리지 마라. 돈돈돈돈거리지 마라. 네, 그냥 먹고 살고 내 집 있고, 예, 그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왜? 그래야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지, 건강하게. 예, 돈 욕심을 안 내면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인격이 아버지 복이 만일에 좋다. 아버지 복이 너무 좋다. 아버지 복이. 그러면 재성이기 때문에 배우자 복이 없습니다. 배우자 복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친정아버지 복이 많다. 그러면 시어머니 복이 없죠. 예. 시어머니 복이 좋다. 그러면 친정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게 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요. 예.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남편이 조금 못마땅해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형제도 잘 되고 시어머니도 이게 양인격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생의 업이 크구나 해서 여기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것이 양인격의 개운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양인격은 사이비를 만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런 교도소 수감이라든가 범죄자 중에도 양인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탁한 기운의 사람하고 어울리면, 즉 사이비를 만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멘토를 만나면, 아니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실력가를 만나면 양인격은 그 귀인 실력가 스승 멘토로 인해서 완전히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꼭 스승을 둬야 됩니다. 멘토를 둬야 됩니다. 예, 왜?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 양인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런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사주를 맹신하고 사주에 얽매이고 사주에 끄달리고 사주에 증후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참고만 해야 됩니다. 전생의 30%의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은 사주를 공부를 해서 이 사주를 활용해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얽매이지 말고 사주를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활용을 하라.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구독과 추천으로 복채를 내신 분들 모두 사주를 제대로 배워서 그리고 잘 활용해서 아주 멋지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도 긍정의 마인드로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심사원장의 양인격 사주의 개운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